지난 17부 우리는 고려 500년 역사를 뒤바꾼 무신정변의 충격적인 현장을 보았습니다. 문신들의 오만과 무신들의 치욕이 극에 달했을 때 정중부, 이방, 이고 등 무장들은 피해 혁명을 일으켜 문신 권력을 타도하고 의종을 폐위했습니다. 고려는 이제 칼을 든 무신들이 나라를 다스리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무신 정권의 탄생은 안정 대신 더 큰 혼란을 가져왔습니다. 외부의 적을 물리치기 위해 단결했던 칼들은 이제 내부의 동지들을 향해 피를 뿌리며 권력을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권신의 전횡과 횡포는 문신들의 시대보다 더욱 극심해졌고, 무신 정권의 포갑 아래 신음하던 농민과 천민들은 마침내 불공평한 현실에 저항하며 들불처럼 봉기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건국신화, 호족의 시대의 18번째 막을 올리며 무신정변 직후 정중부, 이방 등 집권 무신들 간의 피 튀기는 권력 암투와 흥망성쇠, 무신정권의 포갑 아래 시달린 농민과 천민들의 고통, 그리고 망이망소위의 난등대규모 민중 봉기가 고려 사회를 뒤흔드는 격동적인 현장을 스릴과 박진감 넘치게 추적합니다. 칼이 지배하는 시대의 어두운 그림자와 새로운 변화의 몸부림이 지금부터 펼쳐집니다. 1170년 무신정변이 발발하면서 고려는 문신 중심의 문치주의 시대를 마감하고 무신들이 권력을 장악한 무신 정권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정변을 주도했던 정중부, 이방, 이고는 이제 고려의 실질적인 지배자가 되었고, 명종은 허수아비 왕으로 전락했습니다. 그러나 권력을 잡은 무신들 사이에서도 칼을 든 자들의 속성인 피 튀기는 권력 다툼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무신정변 직후 가장 먼저 권력의 칼날은 이고를 향했습니다. 이방과 이고는 정변의 선봉에서 문신들을 학살하며 공동으로 권력을 잡았지만, 이고는 정변 이후 왕위를 탐하는 듯한 야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명종을 폐위하고 새로운 왕을 옹립하려 했으며 개경의 궁궐까지 지으려 했습니다. 이러한 이고의 독주는 이방과 정중부 등 다른 무신들의 견제를 불러왔고, 결국 1171년 이방의 공작으로 이고는 정중부의 아들 정균에 의해 살해당했습니다. 이로써 무신들 간의 권력 암투에 서막이 올랐습니다. 이고를 제거한 후 이방은 정중부를 능가하는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외척 세력과 혼인하며 자신의 세력을 확장했고, 정변 이후 폐위되어 유배되었던 전왕 의종을 시해하는 등 잔혹한 통치를 이어나갔습니다. 그의 횡포는 문신들의 시대보다 더욱 심각했습니다. 백성들은 물론 무신들 사이에서도 이방에 대한 불만이 커져갔습니다. 그러나 정중부는 이방의 전횡을 묵과하지 않았습니다. 정중부는 이방이 권력을 탐하고 왕위까지 넘보는 것을 경계했습니다. 1174년 정중부는 이방의 아우인 일인의 군대가 반란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민가를 불태우는 만행을 저지른 것을 빌미 삼아 이방을 공격했습니다. 정중부의 아들 정균은 이방을 습격하여 그를 살해했습니다. 이로써 무신정변의 공동 집권자였던 정중부가 최종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이방을 제거한 정중부는 고려의 최고 권력자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는 아들 정균과 사위 송유인 등 자신의 친인척들을 요직에 앉히고 막강한 권력을 휘둘렀습니다. 정중부는 초반에는 이방의 전횡을 견제하며 정치를 안정시키는 듯 보였지만
권력이 확고해지자 그의 탐욕도 크게 달했습니다. 개경 시민들의 재산을 수탈하고 백성들의 삶은 도탄에 빠졌습니다. 무신정변이 문신들의 탐욕을 척결하고 무신들의 위상을 회복하기 위해 일어났지만 정중부의 집권기는 문신 시대보다 더욱 폭압적이고 부정부패가 심화되었습니다. 무신 정권의 폭압적인 통치와 수탈은 고려 사회 전반에 걸쳐 극심한 혼란과 불안을 초래했습니다. 문신들은 무참히 학살당하고 중앙행정 시스템은 마비되었습니다. 지방 통치는 사실상 방치되었고 백성들의 삶은 고통 속에 내던져졌습니다. 이러한 무신 정권의 폭정에 대항하여 전국 각지에서는 대규모 농민과 천민들의 봉기가 들불처럼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불평등한 신분제도와 수탈에 저항하는 민중들의 분노는 무신 정권을 뒤흔들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인 민중 봉기로는 망이망소이의 난해이 있습니다. 1176년 명학소 천민 출신인 망이와 망소이 형제가 무신 정권의 과도한 수탈에 맞서 공주 지역에서 봉기했습니다. 소는 특수행정구역으로 백성들이 양민보다 더 심한 차별을 받는 곳이었습니다. 이들은 봉기하여 강력한 저항을 펼쳤고 최초에는 정부군의 진압을 물리치고 개경 인근까지 진격하여 무신 정권을 크게 위협했습니다. 무신 정권은 이들을 회유하기 위해 명학소를 충수년으로 승격시키고 세금을 면제하는 등 임시 방편의 정책을 내세웠지만 망이 등이 다시 봉기하자 정부군을 동원하여 무참히 진압했습니다. 이 외에도 북방에서는 김삼이오심의 난, 서북면에서는 조이총의 난 등 크고 작은 봉기들이 전국 각지에서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들 민중 봉기는 무신 정권의 폭압에 대한 직접적인 반발이자 문벌 귀족 시대에 억압받았던 신분과 지역의 차별에 대한 저항의 몸부림이었습니다. 무신정변이 지배층 내부의 권력 교체였다면 민중 봉기는 고려 사회의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하층민들의 혁명적인 요구였습니다. 정중부는 무신정권 초기에 이러한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명종을 허수아비로 내세우고 정방을 설치하여 인사권을 장악하는 등 집권 체제를 강화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통치는 군사력에만 의존한 폭압적인 방식이었고 문벌 귀족 사회의 모순과 불만을 해소하기는커녕 더욱 심화시켰습니다. 정중부 또한 무신정변을 함께 주도했던 동지들을 숙청하며 독재 체제를 구축했지만 그의 권력은 영원할 수 없었습니다. 무신들 사이에서도 젊은 세대의 불만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칼을 든 정치는 또 다른 칼에 의해 종말을 맞이하는 법이었습니다. 고려는 무신정권이라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했지만 그 시작은 피와 권력 암투 그리고 민중의 고통으로 얼룩진 혼란기였습니다. 이러한 혼란 속에서 정중부의 시대를 끝내고 새로운 무신 지도자가 등장할 때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건국신화, 호족의 시대 칼을 든 왕건, 새로운 천하를 열다. 다음 19부에서는 정중부의 시대를 끝내고 고려 무신정권의 최전성기를 연 또 다른 무신 지도자 경대승의 등장, 그리고 그의 죽음 이후 잔혹한 정치 보복으로 정권을 장악한 이민의 시대를 스릴 넘치게 다루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